채널A의 한 법조 기자가 신라젠 행사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면서 접촉을 해왔는데 그 방식이 취재 수준을 넘어 공포스러웠다는 겁니다. 바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서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이른바 유 이사장을 엮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는 건데요.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하면 쳤으면 좋겠는데 유시민 치면 검찰에서 좋아할 거예요. 그냥 죽어요. 지금부터 더 죽어요. 이게 나중에 자기가 또 가족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참 낫고요. 그냥 죽어요. 지금부터 더 죽어요. 그냥 죽어요. 지금부터 더 죽어요. 지금부터 더 죽어요. 지금부터 더 죽어요. 안녕하십니까. 토론 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최근 신라젠과 유시민을 얽어보려는 채널A 법조팀 소속 이동재 기자의 천인공로할 시도가 폭로되었습니다. 뇌피셜 짓거린다고 비아냥받기 싫어서 아예 이 기자가 이야기한 내용 그대로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 방송 채널A에 특종으로 띄우면 모든 신문과 방송이 따라서 쓰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다.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적도 많은데 거 봐라 위선적 인간이 많이 설쳤네 라며 온갖 욕을 먹을 거고, 유시민의 인생은 종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다음 정권은 미래통합당이 잡게 된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뒀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한다. 여기까지가 실제 이동재 기자가 남긴 말 그대로를 존댓말만 평서형으로 바꾼 내용 그대로입니다.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괴상망측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2019년 뜨거운 가을과 겨울을 보내며 크게 깨달은 바가 있죠. 법적으로 밝혀진 죄가 전혀 없었던 조국 전 장관을 이 시대의 부정부패와 내로남불의 대명사로 만들어버리는 대단한 실력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입니다. 기러기와 검찰이 손잡으면 이 세상에 못 만들 게 없다는 것이 우리가 사는 언론사법 환경의 민낯입니다. 단 쓰라린 지점이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검찰로부터 시작하여 기러기의 윤색이 더해져 대중들의 동조로 인해 완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날조의 마침표는 대중의 손에 의해 찍힌다는 것. 너 역시 대중이고 제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도 대중이신지라 대중의 불찰을 논하는 게 스스로도 부끄럽고 꺼려지지만 현실이 그러합니다. 국민들한테도 화가 나요, 저는. 네. 현실적으로 생각 없는 대중들이 기러기의 날조에 동조하지만 않는다면 이 메커니즘은, 이 말도 안 되는 메커니즘은 절대로 발동하지 않습니다. 재판과 전혀 무관한 망신주기식 가십 한 토막만 던져줘도 정경심이 돈에 환장한 년이래 라는 식으로 생각 없이 단정 지어버리고 그런 년이 다른 나쁜 짓 안 했겠냐? 라는 식의 비이성적인 알고리즘을 스스로 발동시켰던 게 우리 대중입니다. 조민이 수업 들으러 와서 잠만 잤대. 잠만 쳐 자더라. 라는 식의 출처 확인이 안 되는 한마디만으로도 조민이는 골빈년 공부도 못하는 게 아빠 찬스 써서 명문대 가려고 난리를 쳤네. 라는 식으로 비이성적 알고리즘을 스스로 발동시켰던 게 우리 대중의 민낯입니다. 이런 식이면 기레기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일단 검사가 억측만으로 판만 깔아놓으면 기레기들이 알아서 전혀 무관한 것들을 버무려 놓기만 해도 대중이 알아서 스스로 잘못된 내피셜의 조각들을 능동적으로 완성시켜가며 흑색 선전 마침표를 알아서 스스로 찍어주는데 동조해버립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메커니즘이 유시민에 대해서라고 안 통했을까요? 이게 우연한 기회에 그 과정이 녹취되어서 알려져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었다면은, 즉 이철 대표가 이동재 기자와의 협박을 녹취하지 않았었거나 아니면 이동재 기자의 협박에 넘어가 버렸거나 했었더라면 천하의 유시민이라고 해서 그 메커니즘이 안 통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조국 때보다 훨씬 폭발력 있게 진행되었을 거고 대중들은 더욱 그 흐름에 동조하여 능동적으로 날조에 협조했을 것입니다. 유시민은 그래도 조국보다 성정이 강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신망도 조국보다 훨씬 두텁고 하니까 이 공작이 안 통했을 것이다. 오히려 적이 훨씬 많은 쪽은 유시민입니다.
훨씬 더 폭발력이 클 수도 있었단 얘기죠. 그리고 조국은 뭐 그 당시에 신망이 안 두터웠었나요? 기존에 그 어떤 커리어를 쌓아왔던지 간에 검사의 시나리오와 기레기의 선동과 그리고 생각 없는 대중들의 상상력, 이 세 가지의 완벽한 콜라보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었다면 예상됐을 만한 상황을 따져보죠. 친노의 상징과도 같은 두 명의 인물이 있었죠. 유시민 그리고 문재인. 그중 한 명은 대통령이 되셨고 한 명은 제야의 진보 지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치를 포기했다고 선언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유시민의 지위는 친도의 쌍두마차 중에 한 명이십니다. 즉 유시민의 도덕성을 건드리는 것은 친노의 도덕성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고 다른 한 측에 계신 문재인의 도덕성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이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을 압박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유시민을 겨눌 경우에 그것은 사실상 현직 대통령의 심장을 직접으로 겨누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액션은 미래통합당. 유시민과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 하에서 형제처럼 지내던 사이. 둘은 운명 공동체라. 조금 더 오바해서 막 살을 보태자면 최순실 박근혜식의 공동지갑론.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나 가능한 말도 안 되는 거죠. 함부로 적용해서 안 되는 바로 그 공동지갑론. 그것으로 엮인 공동체라면서 박근혜의 탄핵으로 억울해하는 태극기 어르신분들의 억눌린 감성을 살살 자극할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폭발력이 생기죠. 대중들의 상상력이 자극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그 나비 효과가 커지고야 말 것입니다. 박근혜는 되는데 문재인은 왜 안 되느냐? 탄핵하라! 언론의 비호를 만나서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은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회오리 칠 것이고 이의 모든 것의 해결사로서 찬란하게 등장하는 그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윤석열은 이 모든 혼란의 상황에서 대국민 발표를 멋들어지게 하겠죠. 국민의 뜻에 따라 성역 없는 조사를 약속드립니다.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를 직접 향하며 이곳저곳을 쑥대밭 만들 것이며 정상적인 정부의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마구 난도질해버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건질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청와대를 검찰이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현장이 전달되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확실해집니다. 그 어떤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일단 그것만으로도 청와대는 금융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생각 없는 다수의 대중들이 기레기들의 휘둘림에 뇌를 통째로 맡겨버린 터라서 뭐 저렇게 휘젓고 다니는데 죄 지은 게 많겠거니 하고 다 받아먹어버리기 때문이죠. 그것은 단지 추측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게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스스로 학습되고 세뇌되고 그것은 그들에게는 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제 그 지경에 이르고 나면 생각 없는 대중들이 알아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 있다고 하더라 라는 카더라를 무한 생성해내고 검증에 책임이 덜한 우파 유튜버들의 풀 화력이 가세함으로써 가짜뉴스의 대창궐 사태를 팬데믹 사태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런 것들 막 돌겠죠. 문재인, 신라젠 주식 1,000억 원어치 문준용 이름으로 차명 보유. 신라젠의 주식 수익금을 금으로 환전하여 청와대 금고에 금괴 1,000톤을 보유하고 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글들이 버젓이 노인분들 카톡방에 회자될 것입니다. 국민들한테도 화가 나요, 저는. 예. 아직도 문재인이 금고 1,000통을 숨겨놓고 있다고 믿는 어르신분들이 계시는 게 현실입니다. 상황이 그러한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건 우스갯소리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었던 유력한 현실의 일면입니다. 천만다행으로 마침 유시민 이사장님께서는 주식을 평생에 한 주도 가져본 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공인들이 보통 그렇듯이 이는 본인의 직계가족들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겠죠. 유시민이 만약 정경심과 같은 자산가 아내분을 맞으셨었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주식을 보유한 것은 당연히 그 누가 되었든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만 자산가분들은 대체로 평생 적어도 한 번에, 적어도 몇 번의 주식 거래는 해본 경험이 대체로 있을 수 있겠죠. 만약 유시민 포함해서 그의 모든 가족들이, 그의 직계 모든 가족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주식을 보유하고 팔아서 이득을 챙긴 이력이 포착된다면 아마 보유한 주식이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신라젠과의 연관성을 어떻게든 가공하고 날조해내서 신라젠의 실소유주를 유시민으로 둔갑시켜버렸을 것입니다.
자, 결국 그 고지까지만 점령되었었더라면 위에 말도 안 되는 막장 시나리오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풀화력으로 장전되어 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시기에 유시민이 아니었더라도 그 아내나 두 자식분들 중 한 명이라도 주식 몇 주를 그 어떤 주식이든지 아무거나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위의 모든 경악스러운 시나리오가 내 눈앞에 충분히 펼쳐졌을 수도 있었겠죠. 이 놀랍지만 놀랍지도 않은, 말도 안 되지만 말이 실제로 되는 위의 끔찍한 시나리오를 두고 우리 모두는 검찰과 기레기를 욕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시나리오의 고비고비마다 결정적으로 누가 도와줍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대중들입니다. 유시민의 사돈네 팔촌이 어떤 주식을 잠시 들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유시민을 신라젠의 소유주로 둔갑시키는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가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헛소리를 받아들이고 맞장구 쳐주는 생각 없는 대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중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대중은 그런 식의 사고를 했고 결과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대의 회사가 겨우 5억 원 남짓 투자한 것에 불과했던 정경심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날조를 사람들은 믿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지만 능동적으로 따져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걸 우리는 지난 가을과 겨울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주위의 친구 동료이며 연인이자 가족의 민낯입니다. 따져보면 매우 한심해 보이지만 그게 우리의 냉정한 모습입니다. 저 역시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책임은 없다라고 속편히 잊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중의 일원으로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협조자가 된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중들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 모든 막장극의 원동력은 분명히 생각 없는 대중들의 동조입니다. 아무리 검사와 기레기들이 막장극을 쓰더라도 저것은 특정 집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실존하는 진실이 아니다라는 당연하고 분명한 사실을 견지하고 적어도 재판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결론이 나기 이전엔 부화내동하지 않는 현명하고 진중한 자세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나서시는 소수의 극단적 세력들이야 뭐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대중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중도층에 계신 분들은 분명 스스로의 생각 없는 확신이 부당한 나비 효과를 몰고 올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잃지 않고 하나하나의 판단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악에 빠지게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악에 물들게 돼요. 생각이 없으면 악을 저지르게 돼요. 악에 가담하게 돼요. 악이라는 것은 특별한 무엇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들 각자의 내면에도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만큼 사회 발전에 큰 원동력은 없습니다. 이 조직된 힘이 잘 발휘될수록 깨어있지 못한 시민들의 생각 없음이 불러일으키는 부당한 나비 효과를 근본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어도 깨어있는 우리들만이라도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합시다. 그래야만 우리 대중의 힘이 주체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의 민주주의라도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든 힘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작지만 약하지만 선한 마음들이 수백만 수천만이 모여서 이 변화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착한 가운데 힘이 세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중이 깨어나야 우리를 괴돼지로 보고 함부로 좌지우지해버리려는 부당한 시도에 맞설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